네, 반갑습니다. 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참고로 다른별 모의고사는 기존 기출문제의 유형보다는 상당히 난이도가 더 높다. 두 번째,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점수를 몇 개를 맞추느냐, 그거보다도 이 정도 수준의 문제까지 내가 해결할 수가 있으면 시험장에서는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는다. 그 정도의 느낌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볼게요. 그리고 또 이 말은 여러분 좀 희망이 섞인 말일지도 모르는데, 이 단원별 모의고사를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올해 합격자 모임에 다 나오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게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까지 제 경험칙상 그래요. 사실은 오전에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 단원별 모의고사까지 그것도 이런 시간에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올해 공부를 꼭 해서 합격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이 자리에 앉기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힘든 시기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해가지고요. 올해는 다 합격자 모임에서 뵐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가볼게요. 자, 1번. 지번 부여 및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번은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참고로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법정 동리를 지번 부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으로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이 표현도 맞고요. 지적소관청은 법정 동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이렇게 나와도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신규 등록 나오게 되면 우리가 암기했던 게 뭐냐면 등신본부거든요. 등신본부. 그러면 뒤에 어김없이 본부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되는데, 이거는 원칙이 아니라 뭐다? 예외에 해당하죠. 원칙은 뭐다? 본부죠. 예외가 뭐다? 본이에요. 이 부분은 원칙이 아니라 뭐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부여하는 거죠. 자, 분할이 나옵니다. 그럼 분할의 경우에는 나오면 분할은 누가 한다? 부부가 한다. 그래서 항상 부부가 한다, 그 지분 찾으면 돼요. 1필지의 지분은 분할 전 지분을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분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 이것도 본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 틀린다는 거죠. 뭐다? 부가 돼야 되죠. 부부는 뭐예요? 본번의 최종 부번 뭐다? 다음 순서의 번호로 뭘 부여한다? 부번. 이렇게.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합병 나왔네. 합병은 뭐로 간다? 선순위 지번으로 부여합니다. 근데 주거용 사무실에 건축물이 존재한다면 토지 소유자가 뭐하면 신청을 했을 때는 건축물이 취한 지분을 우선해서 부여하거든요. 여기 뭐가 보입니까? 주거 사무실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는 뭐가 있어야 한다? 토지 소유자에 뭐가 있어야 한다? 신청이 있어야 된다. 근데 신청이란 말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는, 신청하는 때에는 이 문장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옳은 답은 뭐다?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정답은 우리가 쉬운 데서 결정이 되었죠. 정답은 쉽지만 1번, 2번, 3번, 4번을 읽어보면 다 답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단원별 모의고사가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 근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암기가 뚜렷해져요. 네. 그래서 단원별 모의고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여러분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볼게요. 옳은 것은, 지번은 누가? 지적소관청이 뭐별로? 지번 부여 지역별로 뭐한다?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남동에서 북서가 아니라 뭐다?
북서에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서 기본법이니까요. 자, 지번은 뭐로 표기한다? 아라비아 숫자로. 근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에는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뭐다? 산자를 붙여야 되죠. 틀렸고요. 자, 축적 변경 시행 지역, 축적 변경 시행 지역. 자, 이 지문이 나왔을 때 수험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한다고요. 왜냐하면 축적 변경 자주 보는 지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하면 행정 지번이 뭐가 되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본번. 이걸 꼭 좀 적어놓고 제가 하자 했거든요. 자, 이거잖아요.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지번을 부여할 때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부여한다? 본번으로 부여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그게 뭐다?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이 3가지는 위 방법을 뭐한다? 준용한다. 이걸 항상 적어놓고 문제 푸시는 게 편해요. 그럼 적어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축척 변경 시행지역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경우에는 지적 현황 측량을 시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적 현황 측량이 아니라 뭐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지적 측량의 대상에서요, 지적 확정 측량과 현황 측량은 비교하는 지문을 상당히 출제인이 자주 냅니다. 그 다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 부여할 경우에는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본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부번을 부여합니다. 이 지문은 제가 정규 수업을 할 때 여러분에게 암기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고 킬러형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니까 이 지문은 여러분이 신경 쓰면서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에 뭘 얻어서? 승인을 얻어 지번 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승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도 정리를 했는데 승인이란 글자가 나왔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뭐다? 틀린 지문이죠. 지적소관청이 승인한다. 이 지문 또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우리 지적법에서 국장의 승인이라든지 지적소관청의 승인은 있다 없다?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게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이 있는데 이 3가지 경우를 적어보면 지금 보고 있는 뭐다? 지번 변경, 그 다음 축척 변경, 그 다음 지적 공부 반출. 이 경우에만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그래서 승인은 이 3가지를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의 반출. 이 경우에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지목 보겠습니다. 지목. 그래서 지목은 이제 출제가 반드시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목의 구분으로 뭐한 것은? 옳은 것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서 초지를 조성한 토지. 여기까지는 뭐다? 목장 용지가 맞거든요. 근데 같은 구역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은 뭐로 본다? 대가 되죠, 대. 그래서 1번은 틀렸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목장용지 내, 과수원 내, 묘지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학교시설물 내에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이 있었다면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고요. 이처럼 목장용지라든지 목장용지, 묘지, 그 다음 뭐다? 과수원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이 뭐다? 대라는 거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물건 등을 보관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는 뭐다? 창고, 용지.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2번. 자, 공장시설물의 부지. 자,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지목이 뭐다? 공장용지겠죠. 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물의 부지도 뭐다? 공장용지겠죠. 이게는 대가 아니라 뭐다? 공장용지 되겠고요. 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뭐하여? 이용하여 식물을 뭐한다? 재배한다. 그럼 이거는 전이 아니라 뭐다? 답이 되겠다. 그죠?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나왔네요. 수로. 수로가 나오면 지목은 뭐다? 국어입니다. 국어. 제방이 아니라. 제방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방방방방이 나와야 돼요. 방파제, 방사제, 방수제 이렇게 해요. 방방방방이 나와야 뭐다? 제방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옳은 것은 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은 채용용지로 한다. 채용용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밤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밤나무는 과수류잖아요. 그래서 임야가 아니라 뭐다? 과수원이 되겠고요. 자, 온수, 약수, 석유로 나오면 제가 조심하라고 했죠. 용출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뭐다? 광천지가 맞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다? 운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운송은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고요. 용출 나왔으면 만약에 운송 자리에 뭐다? 용출이 나왔으면 뭐다? 광천지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해서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는 뭐다? 주유소, 용지. 오? 아, 4번. 그 다음에 원열을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뭐다? 임야. 그래서 임야, 이 지목은 제가 용도,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에서 7가지의 용도 정확하게 다 여러분이 정리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한답니다. 그러면 답이 아니라 뭐다? 전. 그죠? 그러니까 공항시설, 항만시설. 와, 이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그죠? 그 다음에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딱 보는 순간 좀 이질감이 느껴지죠. 얘네들은 지목이 뭐다? 잡종지. 그래요. 그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묘지공원. 묘지공원은 공원이다, 묘지다? 묘지. 근데 공원으로 한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얘네들은 주차장이 아니라 뭐다? 잡종지. 잡종지. 주차장이 아니라 뭐다? 잡종지입니다. 자, 지하에서 석유 등이 뭐가 되는? 용출되는, 이렇게 나오면 뭐다? 광천지요, 광천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다? 광천지가 되겠죠, 광천지. 자, 그런데 저유소와 원유 저장소는 뭐다? 주유소, 용지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결했고요. 6번. 틀린 것은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5.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경우에는 뭐에 따라?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 그 다음에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어린이 놀이터, 유선장 낚시터, 야영장, 배 타고 낚시하고 마지막 야영한다. 지목이 뭐다? 유원지. 그죠? 유원지 지목은 상당히 중요하다 했죠. 자, 그 다음에 방방방방 나오네요.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는 지목이 뭐다? 제방.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에 이를 지적도에 등록할 때는 공으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용지는 뭐다? 장으로 표기합니다. 공으로 표기하는 것은 공원이 공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지목을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지목을 수업 시간에 할 때의 느낌과 막상 또 문제를 풀어볼 때의 느낌은 조금 사뭇 다르죠. 수업을 할 때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오 보니까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목은 자주 들여다보면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피셔야 됩니다. 반드시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자, 지상경계 결정 기준. 지상경계 결정 기준. 지상경계 결정 기준은 5가지가 있습니다. 고조무중, 고조유화, 토지절상, 해수면만, 토지 편입 배경. 그거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5.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죠. 이때는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키워드잖아요. 그죠? 그게 뭐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는 것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도로, 구호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토지, 절상. 그래서 하단부가 아니라 뭐다? 상단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한다 하면 해수면만. 만자가 가득 찰 만자예요. 그러니까 평균의 수면이 아니라 뭐다?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열도 틀렸네요.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어디에 토지에 뭐 할 때 편입하여 등록할 때는 토지 편입 외견 바깥쪽 어깨 부분. 그래서 바깥쪽 하단 부분에 쓰니까 뭐다? 틀렸네요. 그래서 미음도 틀렸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 한 거다?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찾으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몇 개 찾아라 이런 유형의 문제는 한 개도 모르면 뭐 한다? 맞출 수가 없죠. 상당히 까다로운 유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출제는 몇 개를 찾아라라는 유형보다는요. 이거는 지금 어렵게 낸 거고요. 몇 개를 찾아라라는 것보다 틀린 것을 해가지고 기역, 니은, 뒷것, 뭐 니은, 뒷글, 리얼, 뒷글, 리얼, 미음, 니은, 뒷글, 리얼, 미음 이렇게 해가지고 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면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것은 면적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다. 면적은 어디에 등록한다? 대장에만. 그러니까 얘는 맞네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지역.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은 굉장히 정밀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구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면적을 등록해 줄 겁니다. 그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라는 말이 뭐다? 제곱미터 이하 뭐까지? 한 자리. 그럼 이 말이 뭐다? 소수점 첫째 자리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5. 자, 임야도에서 산출한 면적에 임야도에서 산출한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자, 이 지문을 알려면 우리가 면적을 결정하려면 축척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축척은 나와 있지가 않죠. 그럼 뭘 가지고 해야 되냐면 임야도에서 사용하는 법정 축척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지적법의 법정 축척은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7가지거든요. 근데 지적도는 이 7가지 법정 축척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야도는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의 축척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요. 법정 축척 적어볼게요.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이렇게 있는데요. 지적도는 다 쓸 수 있어요. 지적도는 여기 있는 7가지의 법정 축척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임야도는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의 축척만 쓸 수 있습니다. 임야도는 뭐만? 3000과 6000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는 임야도에서 산출한 면적이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럼 그 말은 자동적으로 뭐다? 3000분의 1이나
6천분의 1인 축척에서 산출한 면적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구한다? 자연수까지요. 그럼 자연수까지 구했을 때 1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얼마를 등록해라? 1제곱미터. 그래서 3번 또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이랍니다. 좌표로 면적을 산출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대요. 102.451.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자연수까지 구할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할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축척을 봐야 됩니다. 축척이 제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뭐가 나와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말은 뭐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한다고요. 즉 500분의 1, 600분의 1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 나오면 어디까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요. 자, 그러면 제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끊어 볼게요. 이렇게 끊어서 제가 손으로 가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정답은 102.4 아니면 102.5가 될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 손으로 가린 부분은 버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거든요. 버리면 뭐다? 0.4. 올리면 뭐다? 0.5.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답을 보니까요. 0.4라고 돼 있네요. 그럼 0.4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판단하러 갈 때는 좀 크게 적을게요. 안 보이니까. 102.451 여기까지 구하면 0.4 아니면 0.5인데 0.4인지 아닌지를 확정적으로 하려면 이 뒤에 숫자 이게 뭐다? 단수. 이 단수를 뭐 해야 한다? 처리해야 된다고요. 올릴지 버릴지. 그럼 단수를 적으면 얼마죠? 0.051이죠. 항상 기준값이 얼마다? 0.051대가 기준값이에요. 0.051대. 그럼 이거는 0.05를 뭐 했다? 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0.05를 뭐 했다? 초과한 값이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뭐 해라? 올린다. 그러니까 4가 아니라 뭐다? 102.5제곱미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4번 또 틀렸고 4번은 틀렸네요. 그럼 이런 유형의 문제가 실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라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자,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축척이 제시 안 되어 있죠. 안 되는데 여러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요. 뭐가 비치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뭐가 된다? 비치되는 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구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면적을 구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얼마로 등록해라? 0.1까지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도 알아야 된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이 지문을 보면서 이 곳에는 뭐가 비치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다라는 것까지 알아야 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은 어디까지 구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한다. 이 루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오늘 시험의 난이도는 상당히 뭐하다? 높은 난이도라고요. 출제인이 이 정도 수준까지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 이 지문은 나온다는 거죠.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뭐가 비치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다. 이거는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그래서 뭐 틀렸다 해가지고 낙담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했죠. 지금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나 더 알아가는 과정이지 내가 몇 개를 더 맞았다, 몇 개 틀렸다 그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는 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지적 측량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면 도면의 경계선을 뭐하면 그리려면 지적 측량을 해야 돼요. 그 면적 측정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면 도면의 경계선을 뭐하면 그리면 또는 그렸다면 면적 측정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도면의 경계선이 그려지는 경우 그죠? 그걸 찾으면 돼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다 해서 도면의 경계선을 새롭게 그리나요? 아니죠. 지목 변경이나 합병, 지번 변경을 한다고 해서 도면의 경계선을 새롭게 그리나요? 아니죠. 근데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한다. 도시개발사업이 나오면 무슨 측량을 합니까? 지적 확정 측량을 하죠. 그럼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이라면 도면에 경계선을 새롭게 뭐 한다? 그리겠죠. 그렸다면 뭐 해야 한다? 면적 측정 한다고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챕터 2 지적 공부. 지적 공부 파트는 우리가 아직까지 여러분하고 저하고 심화 과정에서 진도가 나가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한다? 지문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뭐 푸는데 지장이 없었을 텐데 기존에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나씩 해석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된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에 뭘 받아? 승인을 받아 이를 복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승인이란 글자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까지는 틀린 표현은 아니죠. 근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딱 세 가지밖에 없다 했습니다.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의 반출. 그럼 이거 축척 변경 아니죠. 지번 변경 아니죠. 지적 공부의 반출 아니죠. 그러니까 이는 승인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공부는요,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 훼손될 때 이를 복구는 하는데, 복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합니다.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합니다. 자, 그 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어디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다?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적 현황 측량이 아니라 뭐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이에요. 또는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로 한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지적 확정 측량을 하는 지역은 무조건 비치하는 거고요. 축척 변경 측량을 하는 지역은 무조건 비치하는 것은 아니라 축척 변경 측량을 하는 지역으로서 경계점을 뭐 하고자 할 때 좌표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 이 지문은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설문에서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 이렇게만 내면 안 돼요.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뭐로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까지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수업할 때 두 개 다 암기하지 말고 뭐만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다. 이거 하나만 암기해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4번, 5번부터 볼게요. 4번, 5번. 정보처리 시스템. 정보처리 시스템이란 것은 문서화되어 있는 지적 공부를 뭐다 전산화시켜 놓은 것을 정보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뭐 할 때 발급을 받을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는 없고요.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면, 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설치 운영권자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 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 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둘 수 있다. 얘네들은 누구다? 지적소관청이 맞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적법에서의 권자는요, 지적소관청이에요, 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누구를 암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나오는 거 하고 읍면동장 나오는 애들을 위주로 암기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암기 안 한 애들은 다 누구다? 지적
지적소관청. 그래서 저는 4번 이 지문 암기 안 시켜드립니다. 암기를 안 했기 때문에 다 누구 다 권자는 지적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4번 지문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공부. 지적공부. 그러면 이 지적공부는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제명부, 대지권등록부,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이 7가지를 우리는 뭐다? 지적공부라고 합니다. 그 7가지를 보완시켜 놓은 거, 전산화시켜 놓은 것이 뭐다? 정보처리 시스템이에요. 용어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즉, 지적공부 7가지는 문서화되어 있거든요. 이 문서화된 걸 파일 형식으로 변환을 시켜가지고요. USB 같은 거 있잖아요. 기억 저장 장치. 이게 만약에 기억 저장 USB라면 이 안에다가 정보를 뭐한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기억 저장 장치 자체를 뭐라고 한다?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한다고요. 됐고요. 그러면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를 하느냐? 지적소관청. 어디에? 지적소고에 영구히 보존합니다. 근데 정보처리 시스템은 누가 관리하느냐면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합니다. 어디에?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합니다. 용어가 조금 비슷비슷하잖아요. 정보처리 시스템, 지적정보관리체계. 용어가 비슷하니까 여기서 용어를 좀 정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서화되어 있는 지적공부 7가지를 전산화시켜서 기억저장장치에 저장해 놓은 것을 뭐라 한다? 정보처리 시스템이래요. 그럼 이 정보처리 시스템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톡톡 이게 파일을 꼽아서 보관하는 장소가 어디다? 지적정보관리체계라고요. 그럼 이 지적정보관리체계는 누가 관리를 하느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고요. 그럼 여기에 지적소관청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거는 암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지적공부는 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적공부는 반출 여부. 지적공부는 원칙, 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즉 지적소고에 지적공부가 모여져 있을 거거든요. 그거 들고 나름대로 반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발급해주고 내용을 열람시켜줄 수는 있지만 지적공부 자체를 뭐한다? 반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위급한 상황에서는 뭐 한다? 반출해야 되겠죠. 즉 예외적으로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천재지변 등 이와 유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뭐가 있으면 승인이 있을 때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 반출이 허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우리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이거 나왔을 때 3가지가 있었잖아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공부의 반출. 그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중요한데 발급이나 뭐다? 열람은 누구한테 신청하느냐? 지적공부는 누가 가지고 있죠?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발급 열람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정보 처리 시스템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반출, 즉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을 할 때는 시도지사가 들어가지 않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나 누구에게? 면, 동의 장에게 뭐한다? 신청을 한다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잠시만 보시면 여기에서 뭘 조심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지적 공부는요.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를 하죠? 지적소관청에서요. 발급 열람 누구한테 신청하면 되죠? 지적소관청이죠. 근데 정보처리 시스템은 누가 관리하느냐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데 발급 열람 신청을 할 때는 시도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키워드라는 거예요. 발급 열람에는 누가 없다? 시도지사가 없다라는 게 키워드예요. 대신 누가 들어와 있다? 읍면동의장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인이 이런 지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봐도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봐도. 그래서 정보처리 시스템은 관리권자와 뭐다? 발급 열람 청구에 상대방이 일치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얘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하느냐? 정보처리 시스템에는 누가 들어온다? 시도지사. 발급 열람할 때는 시도지사가 들어오지 않는다. 시도지사를 기준으로 암기해 두시면 돼요. 정보처리 시스템은 누가 관리한다? 시도지사가 들어가고 발급 열람에는 시도지사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출제위원이 발급과 관리와 판례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꼭 이 지문은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를 열람이나 발급받을 경우에는 누가 들어오면 안 된다? 시도지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것 떨면 문제 풀 수 있다고요. 근데 시도지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틀렸다는 겁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11번 유형은 크게 뭐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도 조금 용어만 제가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는요. 자,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는 왜 바뀌지? 여기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는 선생님, 네, 금방 지적 공부를 전산화 시켜둔 것은 정보처리 시스템 아닌가요?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면 용어의 정의 다시 지적 공부를 그대로 전산화 시켜둔 것은 정보처리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는 하고 정보처리 시스템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 이 안에는요. 지적 공부를 전산한 것뿐만 아니라 지적과 관련되는 자료를 다 전산해 놓으면 그걸 전부를 지적에 관한 전산 자료라고 그래요. 그럼 지적 전산 자료는 굉장히 뭐다? 포괄적 개념이라고요. 그럼 이 정도의 큰 개념이라면 지적 공부도 지적에 관련되는 자료잖아요. 그러면 지적 공부를 전산화 시켜둔 것은 뭐다? 정보처리 시스템이라고 했죠. 그럼 이 정보처리 시스템이 이게 정보처리 시스템이라면 이 정보처리 시스템을 포함한 내용이 뭐다?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요. 그러면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는 지적 공부 자체를 전산화 시켜둔 것을 부를 때는 뭐다? 정보처리 시스템이다라는 용어를 따로 쓰고 그 다음에 지적에 관한 전산 자료 하면 지적 전산 자료 키워드가 뭐다? 지적 전산 자료 이렇게 풀어서 읽는다고요. 그러면 지적 전산 자료를 뭐 하고자 할 때 이용하거나 뭐 한다? 활용하고자 할 때. 즉, 잘 들어보세요. 이 자료, 지적에 관한 전산 자료를 나는 발급을 받고 싶어요. 열람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요. 수수료만 내면. 근데 이 지적에 관한 전산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뭐 하려면 이용을 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이 내비게이션 사업을 만약에 하고 싶어요. 그럼 GPS 위치장치 대한민국에 뭐하다 길도 있고 지적도나 임야도가 되어 있는 것을 전산화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뭐를 받아라? 심사를 받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뭘 받아야 된다?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심사가 면제되는 자가 있다고요. 면제되는 자. 그 면제되는 자는 다 누구냐면 장장장 들어가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다 뭐다? 면제가 돼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해서 전산자료 신청할 때도 뭐다?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5번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토지 소유자의 매수인이 지적 전산자료를 신청한 경우에는 뭐다? 심사를 뭐 해야 한다? 받아야 됩니다. 그럼 사망한 경우에 당해 토지의 매수인이 아니라 사망한 경우에 그의 상속인이 뭐 한다? 신청할 경우에는 뭐다? 면제가 되는데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유형은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근데 왜 내놨을까요? 킬러형 문항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킬러형 문항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원별 모의고사 때만 이런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별 모의고사가 아니면 이런 문제 사실은 보기가 어렵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크게 11번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것은 보겠습니다. 자, 모든 토지에 대해서 나오면 누구다? 국장. 이거는 이렇게 바로 가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다?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나와 있잖아요. 그럼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둘 다 맞네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에는 여기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라고 되어 있죠. 승인을 얻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승인이라는 글자가 또 나왔네요. 승인이라는 글자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또 한번 해봅시다. 지번 변경, 축척 변경, 뭐다? 지적 공부의 반출. 거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니까 승인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 3번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12번 문제 풀 때 3번의 정답 이걸 못 찾은 분들은요.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팁을 드리잖아요. 승인이란 글자가 나오면 일단 뭐다? 국장 승인 나오면 읽어볼 필요도 없이 X. 지적소관청 나오면 읽어볼 필요도 없이 X. 시도지사나 대도지사 승인 나왔을 때는 세 가지를 떠올린다. 뭐다?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의 반출. 그렇게 항상 내가 암기한 걸 기준으로 해야지 감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요. 감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세 가지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승인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만 암기하면 승인과 관련되는 지문은 다 해결이 된다고요. 그 다음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는 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자를 대신해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 다음 13번. 지적공부와 등록상, 이 지적공부와 등록상, 이 부분은요, 등록상 부분은 반드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등록상에 관한 문제를 풀 때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개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등록상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절대 서두르시면 안 돼요. 서두르면 무조건 일을 망쳐요. 그래서 하나씩 꼽아서 가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자, 임야대장을 보는 게 아니고요. 등록상을 보는 거예요. 소재부터 보는 거예요. 그럼 소재는 뭐다? 전부. 그러니까 임야대장 등록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지목 보는 거예요. 지목은 어디다? 대장과 도면에만. 대장이니까 등록한다. 면적은 면적대장에만. 대장이니까 등록한다.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한다. 부호는 부호와 부호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한다.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그래서 등록한다.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는 1층 102로 아파트와 관련되는 거니까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한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변경 원인, 토지 소유자의 뭐다? 성명, 그 다음 주소, 그 다음 주민번호, 그 다음에 소유자가 변경된 날, 소유자가 변경된 원인은 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그림으로 공시할 수가 없고 문자로 기록하는 공적장부 4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제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만. 근데 지적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등록사항이 아니다. 그게 정답이 몇 번? 4번. 이렇게 항상 문제 푸셔야 돼요. 항상. 근데 선생님 그렇게 하면 문제를 풀다가 한 개, 두 개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몰라도 모르는 것은 물음표하고 넘어가더라도 하나씩 이렇게 챙겨가야 돼요. 서둘다 보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는 도 3구 해서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맞습니다. 지분은 공유지명부와 대지권 등록부 맞고요. 고유번호는 뭐 빼고 도면 빼고 등록이 다 돼요. 도면 아니잖아요. 그냥 등록된다.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면서 정리됩니다.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이 시험장 가기 전까지 10월달 시험장 가기 전까지 등록상이 나올 때마다 어디에만 등록한다. 어디에만 그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는 반드시 내요. 자,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상을 물어보죠. 색인도는요. 앞에 뭐가 빠진 말이냐면 도면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인도는 도면에만 쓰거든요. 그래서 출제인이 도면의 색인도 이렇게 내기도 하지만 색인도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도면의 색인도는 어디에 등록한다? 도면에만. 그 다음에 건축물의 위치는요. 도 3구에 있는 거예요. 구조물 건축물의 위치 하나. 그 다음에 건물의 명칭은요. 고려 아파트. 그럼 고려 아파트는 뭐다?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맞죠. 이렇게. 그 다음 부호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어 있는 지역의 어디에? 지적도에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어디에 등록되는 사항이다? 지적도. 자, 그래서 이런 14번의 유형, 이런 지문들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지문들입니다. 위의 지문과 아래 지문을 비교해 보면요. 사실은 아래 유형의 지문이 더 어려운 거예요. 위에는 가끔씩 이렇게 풀다가 한 개, 두 개를 몰라도 어떤 걸 하나만 들커덕 걸리면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알아야 돼요. 풀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등록사항은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 가기 전까지 차분하게 하나씩 암기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에 만드는 게 뭐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럼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나오면 일단 소재, 지번, 지목이 기본 세팅 값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자, 그 다음 봐봐요. 소재, 지번, 지목. 우리가 암기할 때 소재, 지번, 지목. 이거 제가 해놓고 두 번째 하나만 떠올리라 했거든요. 경계점의 뭐다? 위치 하나만 떠올리면 그 다음 얘네들은 따라온다 했습니다. 위치 하나 떠올리면 뭐가 따라오느냐 한번 볼게요. 위치 나왔죠. 위치 나오면 뭐다? 위치 설명도가 항상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좀 이질감이 드는 게 뭐냐면 경계점의 사진 파일이에요. 왠지 지적과 좀 관련이 없고 조금 유익한 느낌이 있잖아요. 사진 파일.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잘 띄어요. 그 다음에 표지의 종류.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뭐한다? 비치되어 있는 지역 이 말 나왔을 때는 뭐다? 좌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몇 번? 3번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은 모의고사든 기출문제든 상당히 뭐하다?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주. 36회 시험 때도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지적공부의 관리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자, 정보처리 시스템이네요. 정보처리 시스템은 누가 보존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죠? 지적소고의 연구위 보존합니까? 틀렸죠. 지적소고가 아니라 뭐다? 지적정보관리체계. 그죠? 그 다음,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를 뭐 하거나, 열람하거나, 뭐 할 때? 발급을 할 때.
항상 정보 처리 시스템 나오게 되면 뭐가 키워드예요? 시도지사가 키워드로 했죠, 실제. 발급 열람, 비치 보관에는 시도지사 들어가죠. 발급 열람에는 시도지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란 뭐다? 읍면동장. 이게 정답, 이렇게. 그 다음에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자는 누구다? 국장입니다.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요. 그럼 이런 지문은 암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지적소관청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국장이라는 거 2번 나왔거든요. 앞서서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설치 운영을 한다. 누가 한다? 국장이라 했거든요. 여기서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자도 누구다? 국장이니까 국장 나올 때는 항상 암기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나오는 지적소관청을 다 생략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요. 자, 천재지변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경우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자, 지적공부를 이거만 보세요. 지적공부를 반출할 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 뭘 받는다? 승인. 맞죠? 지적공부 반출할 때 시도지사나 대도시사 승인을 받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앞에 게 틀렸다고요. 천재지변일 때는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2가지라는 거죠. 지적공부의 반출의 요건은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반출할 수도 있고 뭐 할 때? 천재지변일 때도 할 수도 있거든요. 천재지변일 때 반출을 할 때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 필요한 경우에 반출을 한다면 뭘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때문에 틀렸다?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 지문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지적 도면에 복사 신청을 받은, 자, 이 지문은요 제가 여러분께 암기 안 시키거든요. 이 지문은 왜 암기 안 시킬까? 국장이 아니라 뭐다? 지적 소관청이기 때문에 암기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을 해기술을 하려면 여러분 봐봐요. 잘 보세요. 지적 도면에 복사 신청을 받은 누구는, 관로는 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타당성을 인정할 때는 지적 도면에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국장은 지적 도면에 다 암기해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가 암기하는 국장 안에 얘가 있다 없다만 판단하면 되거든. 그럼 없어. 없으면 누구다? 국장은 아니라는 거야. 아니면 누구다? 지적 소관청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이 많냐? 많지 않아요. 국장이. 맥시멈으로 6개밖에 없어요. 6개. 맥시멈. 그러니까 국장 6개 암기해놓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3개 암기해놓고 나면 그 위에 읍면동장 들어가는 거 하고요. 몇 가지만 암기하면 꼰자는 따로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2번. 그 다음 17번. 자, 지적공부의 열람, 등본,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 열람, 발급 신청서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 열람, 발급 신청서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이 지문이 지적공부의 발급 열람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쪽으로 보세요. 지적공부 누가 관리하죠? 여기서 정리하고 돼요. 지적공부 누가 관리하죠?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해요. 발급 열람은 누구한테 신청합니까?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쪽으로 봅니다.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하려는 자는, 지금 제가 괄로 쳤죠. 괄로 이 부분을 빼고 읽을게요. 빼고 읽으면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왜? 지적공부를 발급이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한테 신청하면 되니까 지적소관청이지 읍면동장에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동산 종합공부, 이게 뭐가 있다?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표현이 있죠. 부동산 종합공부는 발급 열람을 누구한테 신청하느냐면 지적소관청이나 누구에게? 읍면동장에게 신청을 해요. 다시 한번,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구다?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 장에게 신청한다고요. 자, 그러면 저를 봐봐요. 부동산 종합 공부를 발급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소관청 또는 누가 들어와야 한다?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지적공부, 이것이 문이지. 이제부터 이거, 키워드 이거. 지적공부 발급 신청서 하고요. 지적공부 발급 신청서 하고 발급 신청서를 가지고 제출해야 될 거잖아. 지적공부 발급 신청서가 따로 있고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신청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두 개가 뭐다? 한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공부 및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열람 신청서라고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할 때는 뭐다? 지적소관청 또는 누가 들어온다?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다 싶으면 열납 발급 뭐다? 신청서가 나올 때는 지적소관청이나 누구다? 읍면동장이 맞고 신청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신청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뭐다?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이나 누구? 읍면동의 장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발급 열람 지문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이에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열람 등본 교부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인지로 납부한다. 인지와 증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인지는 국세의 개념이에요. 증지는 뭐다? 지방세의 개념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 지적법 시간에는 인지와 증지를 구별하는 실익은 없는데 인지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와요. 지적전산 자료 할 때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 자료를 할 때 한 번 나오는데 그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다? 수입, 증지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돼요. 왜? 지적전산 자료가 시험지에 나올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적법에서 수입, 인지에 나오면 그 지문은 일단은 뭐한다? 틀린다 생각하면 돼요. 항상 수수료는 뭐다? 수입, 증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지문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이런 지문들은요, 필수 암기상의 지문이 아니라 구색 맞추기 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머리 쓰면서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런 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1번과 2번 지문 보여드리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발급 뭐다? 신청서인지 신청인지를 구별하시면 돼요. 신청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나 뭐다? 읍면동장에 나와야 되고 지적공부를 발급 열람 신청을 누구한테 하느냐 물어보면 지적소관청이고 신청서를 누구한테 제출하느냐 물어보면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18번. 자, 부동산 종합공부.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에 관련된 정부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부동산, 여기 나와 있네요.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종합공부 기록상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한다 되는데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 또는 누구? 읍면, 동의 장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고요. 그 다음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갑구, 을구의 등기사항을 기록하고 그 다음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다. 누가? 지적소관청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게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여기에 국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도지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꼰자 나오면 다 누구로 가면 된다? 지적소관청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항상 암기를 해야 될 게 뭐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암기해야 되고 국장만 암기하면 된다고. 그럼 나머지는 다 누구다?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확실히 암기해야 될 것만 암기해 놓으면 나머지 지적소관청이 있으면 다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암기하면 꼰자 절대 암기 못해요. 그 다음 갑니다. 19번.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시험지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지적공부의 복구에 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
토지 이용 계획서, 승유행 계획서, 소유자 정리계획서,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 다 안 돼요. 그럼 기억, 니은, 티끌, 리얼은 안 돼요. 정답 2번. 그럼 되는 것 암기해야 되겠죠. 복구 자료 확인해 볼게요. 일곱 가지인데요. 이 순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통상 강의할 때 알려주는 순서입니다. 일단 소유자에 관한 복구 자료도 있고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도 있는데, 소유자에 관한 복구 자료는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입니다. 근데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에도요,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이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등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1번에 저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넣고요. 두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을 넣겠습니다. 그럼 7가지 중에서 이제 2개는 해결했고요. 그 다음 3가지가 지적 공부의 복구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란 글자가 3번 들어가요. 지적 공부, 그 다음에 지적 공부. 지적 공부의 복구 자료니까 지적 공부란 글자가 3번 들어가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적 공부 등본, 복제된 지적 공부, 지적 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때 5번에 지적 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대표적으로 뭐다?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가 뭐다? 5번에 지적 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가지가 뭐냐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그 다음에 7번째가 측량 성과도, 측량 결과도. 이렇게 해서 이 7가지가 지적 공부의 복구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는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은 뭐냐? 등기사항 증명서와 법원의 확정 판결, 이 2가지는 소유자에 관한 복구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적 공부 복구 자료니까 지적 공부 들어가는 거 몇 개? 3개 이렇게 가져가고요. 그 다음 들어가야 될 게 뭐다? 토지 등 정리 결의서와 뭐다? 측량 결과도 해서 7가지가 지적 공부가 화재 등으로 없어졌을 때 지적 공부를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되거든요. 그 복구할 때 관계 자료입니다. 꼭 챙겨서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20번 복구 절차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지적소관청이 지적 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 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서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해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 자료 중 대장의 등록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서 복구 자료도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복구 자료도와 복구 자료 조사서에 지금 뭐가 바뀌어 있다?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즉 대장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의해서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하는 거고요. 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해서 복구 자료도를 작성한다고요. 그래서 헷갈리면 제가 대장이라는 것은 글자로 되어 있죠. 문자. 그래서 이게 글서자예요. 글서자. 이 그림도자라고요. 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서 만드는 게, 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 만드는 게 뭐다? 복구 자료도가 되고, 대장의 등록 내용을 증명한 서류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뭐다? 복구 자료 조사서라고요. 헷갈리면 뭐다? 도면하고 복구 자료도가 세트라고요. 같은 그림이니까. 그 다음 지문은요. 작성된 복구 자료도에 의해서 측정한 면적과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에 증감이 허용 범위를 뭐하거나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가 없을 때에는 뭘 해야 한다? 복구 측량을 한다. 지적 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는 복구하고자 하는 토지 표시 등을 신고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며칠 이상 게시한다? 15일 이상. 대장은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가 축척 변경 시행지기나 도시개발 사업 신기에 편입된 때에는 이때는 별도의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복구하지 않는 이유가요.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축척 변경 측량을 하거나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가 버리면요. 어차피 다시 측량을 해서 도면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도면은 복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고 나서요, 한 번 정도 이 지문을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통해서 했던 것들인데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오늘 암기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기본서를 통해서 오늘 안에 마무리를 좀 하십시오. 물론 다음에 보면 또 까먹겠죠. 까먹어도 뭐 하셔라. 한번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